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농업재범 법령 공부를 시작할 텐데요. 제가 공부 방법론에서 안내 드렸다시피 농업재범 법령하고 손해평가에는 공법이에요. 그래서 상법보험편처럼 무슨 법규정의 행간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나 앞과 뒤에 법조문을 연결고리 지어갖고 공부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법규정에서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법규정 중에서 이렇게 누가 하는 거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아니면 용어 같은 거 쉽게 말해서 양식 수산물인데 그냥 수산물 해놓으면 맞나 틀리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 풀어봐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잘 모르고도 쉽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농업재범 법령을 어떻게 강의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좋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법이 32개죠. 그리고 시행령이 23개조거든요. 그런데 그 법 규정에서 결국 13문제가 나옵니다. 농업재범 법령에서. 그런데 법 조항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지만 공법이다 보니까 굉장히 길어요. 예, 있는 내용을 다 기술해서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법 규정을 다 일일이 상법본편처럼 일일이 다 읽어가면서 강의를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기출문제는 1회부터 10회까지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제가 다 풀어드릴 거고 그걸 들으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충분하게 스스로 공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해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시험 문제 중요한데 요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포인트 같은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렇게 찍어드리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할 거고, 또 하나는 농업재범 법령하고 손해평가요령이 기출문제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법이 개정되고 신설된 조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공법 같은 경우는 그 법이 하나가 바뀔 때는 어떤 그 환경의 변화 때문에 바뀌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새로운 변화된 개정되거나 그 신설된 법조항에서 거의 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법본편이나 재배학에서는 그렇게 예상 문제를 제가 그렇게 많이 다루지를 않았죠. 그죠? 그런데 농업재범 법령하고 손해평가요령에서는 예상 문제가 금년에 11회 때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다. 그것만 공부하시면 충분합니다. 할 정도로 제가 예상 문제를 강의 때 다 집어넣어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대신 법령에 대한 부분은 교재 하나도 빠짐없이 법 규정은 다 제가 실려 있죠. 그죠? 다 실려 있고 그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은 어떤 거고 덜 중요한 거는 좀 이렇게 글자체를 좀 작게 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편집을 했고요. 중요한 내용 중에서 이것은 어떤 쪽으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따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 2조. 이것은 이제 예전에 꾸준하게 매년 한 문제씩 나왔어요. 공법에는 어떤 법이건 똑같이 용어의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서 요런 용어는 이런 의미를 가진다 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법 규정이 이제 그 법 2조 이런 정의식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업재범 법령도 당연하게 농업재범 법령이니까 농업재해라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이렇게 일일이 다 읽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교재도 있고 또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요게 좀 혼선이 온다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재범 법령이니까 농업재해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놨나 이제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농업재해라는 건 농업재해하고 어업재해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기술을 하는 거예요. 농업재해란 건 농작물, 임산물, 가축, 농업인 시설물. 이게 지금 뭡니까? 상법보험에서 배운 보험의 목적이에요. 그죠? 예, 무엇을 보험을 드느냐 이거죠. 어업재해 보험은 당연하게 양식, 수산물, 어업용 시설물이 될 거고. 그죠? 예, 요래 되는데 요런 거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렇게 양식수산물인데 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일일이 제가 막 다 읽어갖고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요 중요하게 이런 것이 바뀝니다 하는 거 그런 것을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이 더 맞겠다 싶어가지고 책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 뒤에 부분이 결국 뭐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무엇을 보상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재해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질병, 화재, 업재해보험은 뭐죠? 자연재해, 질병, 화재 요거예요. 근데 요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제 손해평가사가 되시니까 대부분 뭡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은 뭘 뭡니까? 보상하는 재로 하냐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상하거든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그죠? 이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병충해 같은 경우는 이제 배 같은 경우는 특약을 들면 병충해 보장을 해주고 고추, 복숭아, 감자, 딸랑 그겁니다. 병충해 보장. 나머지 부분은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해주니까 여기 있는 거고 질병도 이제 가축 같은 경우는 질병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질병도 다 해주질 않아요. 특약을 가입하면 요거만 해준다. 뭐 이렇게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다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긴 돼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병충해 질병이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농업재해보험은. 그리고 어업재해보험은 딱 봐보세요. 조수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새 그리고 수는 맹수할 때 숫자니까 그죠? 새와 맹수에 대한 피해가 있을 리가 없죠. 어업재해보험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조수해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병충해도 발생이 안 되겠죠. 병충해 같은 경우 그렇죠? 어업재해보험에서는 병충해가 아니라 질병은 있겠죠. 그죠? 수산질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없다.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요것도 뭐 간단한 건데 그냥 보겠습니다. 농업재해보험이란 어떤 거냐?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그러니까 손해보험인 거예요. 농업재해보험이. 그쵸? 제가 그 상법부문에서 논의 강조했고,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지고 제가 계속 사례로 드렸지만은 바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뭐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가 나오면 틀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구태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급적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도 뒤에 따로 이제 법규 정리해서 따로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겠는데 여기 이제 용어의 정의에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사업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농업재해보험을 운영하기 위해서 농업재해법령이 뭡니까? 농업재해보험을 국가에서 이제 정책보험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럼 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고 보험의 목적은 뭘로 하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법에 이제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보험을 실시하기 전에 처음부터 무슨 그 보험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수가 없잖아요. 한번 이게 위험률이 얼마인지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겠죠. 그걸 갖고 시범 사업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허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그죠? 예, 그리고 제한된 지역에서 하겠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가볍게 읽어보시면 이걸 갖고 뭐 완전히 머릿속에 숙지하거나 하지 않아도 문제 딱 풀어봐 보시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재해보험 법령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막 이거 반드시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는 아주 몇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대충만 공부하셔도 충분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 2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이것이 이제 뭡니까? 새로 들어온 거예요. 새로. 여기 보면 2023년 10월 31일 날 개정됐다는데, 그 전에 이제 조금 들어왔다가 조금, 요것이 이제 개정됐겠죠? 요 부분이 개정된 겁니다. 옛날에는 뭡니까? 농업재해보험 심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농업재해보험 심의하고 어업재해보험 심의가 수산업 어촌발전기본법, 요거는 여러분께서 따로 이렇게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요 뒤에 거 중앙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 그죠? 요걸로 이제 따로 이제 나눠진 거예요. 옛날에는 어업재해보험 심의회가 중앙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로 지금 현재 바뀌었구나. 그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심의회가 심의를 거쳐서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 여기는 지금 잘 봐보시면 농업재해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농림축산부, 식품부 장관도 당연히 있고, 그 업에 관련된 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관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농장과 해장 이게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래갖고 요 이제 그 뭡니까? 그 농업재보험을 잘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된다. 옛날에는 이게 없었는데 이제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장관들한테 5년마다 이거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법에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예, 명시를 해놓고 요 사망 먼저 볼게요. 그러면 이제 5년마다 이제 수립 시행하는데 그럼 5년마다 한 번씩 하다 보면 또 이게 그 뭡니까?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하는 것은 시행계획, 그죠? 매년 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행계획은 매년, 기본계획은 5년마다. 요렇게 여러분께서 딱 요 키 포인트만 딱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도 요걸로 바꿔서 나오는 겁니다. 공법에는 다른 거 없어요. 아셨죠? 그리고 항상 공법에는 보면 이게 뭡니까?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기본계획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하고 요게 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뭐 손해평가령도 마찬가지고 항상 잘 봐보시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무엇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다음 중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이걸 1, 2, 3, 4 해갖고 외운다고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이게 뭐겠어요? 대부분 이 기본계획이라는 게 농업재 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농업재 보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 내용은 뭡니까? 하나의 예시예요. 예시. 그렇죠? 제가 재배학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예시. 야, 이런 것들을 그래도 기본계획에 넣어야 돼. 그리고 5항은 항상 또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밖에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보험 활성화를 위해서. 그죠? 예. 이거 뭡니까? 기타 등등 이런 거예요. 야, 이런 거 뭐 시키면서 농업재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그 기본계획 안에 넣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닌 것은 다음 중 기본 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하고 묻는다면 뭐겠습니까? 완전히 농업재보험의 활성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예시가 돼야 돼요. 비스무리한 건 예시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밖에 또 해당이 되거든요. 그것 또한. 그쵸?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걸 달달달 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농업재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것을 기본계획에 넣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보험 사업의 발전 방향의 목표 당연히 뭡니까? 재보험의 활성화를 필요하겠죠. 재보험의 종류별 가입률 제고 방안에 관한 사항 당연히 활성화를 해서 필요할 거고 재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거 그렇죠. 당연하게 활성화를 해서 필요하고요. 재보험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렇죠. 이런 것들도 재보험의 활성화를 해서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재보험의 활성화를 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닌 것은 하고 묻는다면 그건 완전히 재보험 활성화와 전혀 관계없는 거가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것들도 새로 한번 우리 또 공부해보면 되겠죠. 그렇게 공법이다 보니까 설명을 하면은 이게 뭐 중요한 걸 설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읽다 보니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교재가 있으시니까 그 교재 낸 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빨갛게 돼 있죠. 그죠? 제가 재배학 빨간색을 참 싫어합니다. 원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빨간색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께서, 야, 중요하니까 꼭 공부하세요. 하는 의미로, 제가 그 교재를 이렇게 편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보험 등의 심의 해가지고 이것도 새로 이제 신설됐대요. 2022년 10월 31일 날에 신설됐죠. 예, 그래갖고 금년도 5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거의 출제가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재보험 및 농업 재보험 그죠? 왜 요 재보험이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 재보험 사업자가 재보험을 하는데 아무런 재보험을 들지 않고 절대로 운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험료는 쉽게 말해서 1억을 받았는데 만약에 보험 사고가 많이 나서 100억이 나간다고 생각해 봐보세요. 그 보험회사는 망하겠죠. 그죠? 예, 보험금을 지금 못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로 재보험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상법본부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농업재보험은 무조건 재보험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뒤에 따로 해마다 한 3문제 정도가 나와요. 뒤에 그 법 규정에서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보험 및 재보험에 관한 다음 갖고
상은 3조에 따른 재보험 심의회 또는 여기 나오죠. 중앙수사나부 어청정책심의회. 아셨죠? 요거는 여러분들께 생략하셔도 돼요. 항상 뭐 지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요걸 바꿔놓지는 않아요. 아셨죠? 중앙수사나부 어청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예, 당연하게 심의를 거쳐야겠죠. 그렇죠? 어떤 것을 심의를 거쳐야 되는가? 자, 재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 당연하게 심의를 거쳐야죠. 재정지원 같은 거 쉽게 말해서 재보험 사업자한테 뭐 그냥 뭡니까 사업비 몇 프로 지원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심의를 다 통과를 해야 될 거고 손해평가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도 심의 사항이고요. 농업 재보험 사업, 그죠? 요 재보험 있죠? 예,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재보험 이러다 보면 그냥 재를 자꾸 이렇게 빠뜨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농업재 재보험 사업도 당연하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예, 재보험 사업 관련 자금의 수익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이거는 뭐냐면, 보험금을 지급해서 이제 재보험료를 받아서 이제 기금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갖고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다른데 또 기금을 혹시 큰 사고 난 것에 대비해가지고 기금을 따로 조성을 해요. 예, 재보험 기금을. 예, 그런 것에 관계되는 것들도 당연히 심의를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잘 봐보세요. 그 밖에 뭐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죠? 뭐 회의에 붙이는 사항이 항상 기타 등등이 있는 겁니다. 공법에는. 요 하나의 예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 법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여기에 농업재보험 심의회 해가지고, 심의사항으로, 재보험 목적물 선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이, 그 안에 있었었는데, 이번엔 요쪽으로 이제 뭡니까? 따로 빠져나오면서 요 두 가지가, 지금 현재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아닌 것을 찾으세요 하면 요것이 나오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교재는 요것을 지금 뭡니까 안내가 안 돼 있는데 여러분께서 요거 간단하게 그 교재에다가 메모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닌 것을 찾으세요 하면 요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농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 농작물의 자연재해, 임산물, 병충해, 농업용 시설물, 화재, 농어촌 주택에 발생하는 화재, 이거는 벌써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공부를 잘 안 해도 대충만 해도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출 6개 볼까요? 농업재해에 관한 설명이다. 갈로에 들어 내용을 순서대로 맞게. 요거 이제 용어의 정의를 해놨네요. 그죠? 농업재해랑 농작물, 임산물, 가축, 농물,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그렇죠? 예, 조수해. 그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수해가 지금 빠져있네요. 그죠? 그리고 양식시설물, 어업용시설물은 조수해는 필요 없고 자연재해 질병, 그 다음에 뭐죠? 화재. 그죠? 예. 그러니까 답은 3번인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어렵게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충분하게 맞출 수 있어요. 문제 자체가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쉽게. 자, 그래갖고 이제 예상 문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하지만, 11회 시험에서 제 예상 문제가 과연 몇 문제가 맞는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제가 한 50 몇 문제 정도 아마 책에다 수록해 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만 공부하면, 그 안에서 25문제 반드시 거의 적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용어에 이제 관련 요것이 옛날에 꾸준하게 한 문제씩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로 문제를 한 문제를 냈어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시범사업이란 농업재보험 사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일정 기한 제한된 지역 다 맞죠? 그죠? 예, 핵심 요건 키워드만 딱 보시면 돼요. 그걸로 갖고 바꿔놓으니까. 죄송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농업재해란 농작물, 임산물, 가축, 농업인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질병 또는 화재와 수산물,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질병, 화재. 일견 맞는 것 같은데 어디가 지금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네, 요게 틀린 거예요. 요게. 양식수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법이 유치하게 이렇게 문제를 내네. 여러분께서 이제 문제 이렇게 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 진짜 유치하게 문제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조금 바꿔갖고 문제가 나옵니다. 좀 이상하게 뭔가 종합적인 문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9회인가 아마 그렇게 문제를 냈는데 두 문제는 오류가 나서 전원정답 처리해졌어요. 그러니까 공법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그냥 있는 그대로 내고 거기서 자구 수정해버리고 문제 내는 게 제일 편하지, 종합적으로 이렇게 뭐 끼워 맞춘 식으로 해갖고 문제를 내다 보니까 도리어 문제가 오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출제를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또 그런 문제를 또 출제할 내용도 없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명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식 수산물인데 수산물에서 틀린 거고. 3번. 농업재해보험이란 농업재로 발생하는 재산피해 맞네요. 손해보험을 말한다. 맞죠? 보험 가입금액. 보험에 가입하는 금액이죠. 보험 가입자가 재산피해에 따라 손해 발생하는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는 안 돼. 그죠? 상법보험편에서 배웠죠?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자라니 약정한 금액. 이게 보험 가입금액이거든요. 예, 그대로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어렵게 냈다고 낸 문제입니다. 자, 예상 문제 2번. 이것은 뭡니까? 기본 계획이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자꾸 개정되고 있잖아요. 그죠? 옳지 않은 것을 이제 물어본 거예요. 법 규정에 있는 내용 갖고 당연히 문제를 제가 만들었겠죠? 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재해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 3조에 따른 수산업 어종발전기본법 8조 1항에 따른 중앙수산업 어종정책 심의를 거쳐 재해보험 발전의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을 시행하입니까? 아니죠. 기본계획은 5년마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핵심 키워드만 딱 기억하면 그냥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맞출 수 있어요. 옳지 않은 거는 벌써 1번이 틀렸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찾는 겁니다. 자, 2번 볼까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재해보험이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예, 매년 시행계획이니까 맞죠. 예, 시행계획은 매년 작성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본계획에는 재해보험의 대상 부모의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내용,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기본계획에는 재해보험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당연히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가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 문제 더 만들었어요. 이것은 이제 뭡니까? 옛날에 심의상 해갖고 물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것이 이제 따로 이렇게 한쪽으로 하나가 빠져나왔어요. 그죠? 빠져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문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농업재해보험법상 재해보험 및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 중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8조 1항에 따른 중앙수산업 어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 것. 그죠? 심의사항이 아닌 겁니다. 예.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심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요 부분이 빠졌어요. 법 2조의 3에 보면 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그 두 가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목적물 선정에 관한 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아닌 겁니다. 나머지는 보상하는 제 범위라든가 정부의 책임 범위라든가 손해평가의 발행 절차에 관한 사항은 다 그 내용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주의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문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회, 9회, 10회는 제가 또 세 과목 공이 똑같이 이렇게 최근에 어떻게 나오고 있나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그 감을 잡아야 되니까, 옛날 기출문제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3년간의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출제연이 한 2년,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출제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2, 3년에 한 번씩 또 다시 출제율이 된 분은 또 새로 문제를 만들기보다 자기가 예전에 출제했던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8회, 9회, 10회를 뒤쪽에 항상 풀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해갖고 8회 때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명시되지 않은 것 한번 볼까요? 예, 재해보험의 종류별 가입률, 재고 방안, 당연하게 재해보험 활성화를 필요하죠. 손해평가인의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은 요거는 아니죠. 그죠? 예, 요것은 농장이 이제 하도록 돼 있기는 돼 있지만, 농장 회장이 하도록 돼 있기는 돼 있지만, 실무교육 같은 거는 재해보험 사업자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계획까지는 이런 것이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죠. 재해보험이 지원 및 평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에 관한 사항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기본계획, 그래서 제가 교재에다가 빨갛게 돼 있잖아요. 기본계획 해놔놓고 그 밑에 4가지
5항이 뭐죠? 기타 등등. 그쵸? 그런 식으로 제가 교재가 이제 편찬을 해놨으니까 눈에 잘 안 들어오시면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회 때 이것이 나왔고 9회 때 1회부터 7회까지 용어의 정의만 나왔어요. 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거 이제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까요? 자, 틀린 걸 찾는 거네요. 농업재란 농작물, 임산물, 가축, 농민시설을 맞고요. 자, 이제 병충해, 조수해, 질병, 화재 맞죠? 예. 2번 농업재보험이란 농업재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맞죠? 예. 3번 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에 내야 하는 금액이 뭐겠어요? 아니, 가입자가 보험사업자한테 주는 게 보험금입니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냥 맞출 수 있도록 나온다니까요. 예, 어렵게 절대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당연하게 이거는 보험료 얘기 아닙니까? 그쵸? 가입자가 사업자한테 내는 건 그쵸? 예, 4번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자가 자의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쵸? 요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회 금년에 나왔던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또 나왔네요. 그죠?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한테 내야 되는 게 뭡니까? 보험료죠. 그죠? 예, 뭐, 특별한 게 아니죠. 그죠? 굉장히 간단하게, 기출문제 8회, 9회, 10회 문제 딱 풀어보시면, 야, 진짜 공부할 게 없구나 할 정도로 여러분께서 팍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상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하는 의미는, 금년에는 그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